안녕하세요. 저는 한경북도 길주군에서 살다가 2012년에 11월 달에 탈북해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입니다. 저는 졸업할 때 김정일의 불과 고기를 바꿀 때 되는 무슨 교시가 있어가지고 집단 진출해가지고 그 우리 옆에 오리공장, 큰 오리공장이 있었어요. 거기에다 집단 배치해가지고 거기서 25살까지 직장 생활을 했어요. 힘든 건 다 힘들죠. 근데 우리 때부터 고난행군이 시작됐어요. 근데 하도 우리는 어리공장이란 명목하에 다른 데서는 배급을 안 줘도 우리는 또 배급을 줬어요. 우리는 양곡을 먹고 사니까 양곡 들을 때면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더 줬어요. 그래가지고 한 2, 3년은 고난행군 와도 그때까지는 조금 버티고 살다가 이제는 사람도 먹는 게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월이까지 계속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2, 3년만 그렇게 알곡을 대다가 알곡이 없으니까 우리 공장도 서서히 무너지는 거죠. 오리 방목도 풀만 먹으면 안 되니까 풀도 오리도 풀만 먹으니까 그것도 영양실조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폐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목을 하다가 오리 관리원이죠. 그런 거 하다가 오리들도 차츰차츰 폐사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다 동원된 게 땅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으며 내가 올 때까지도 농사를 지으며 그 공장 생활을 마쳤어요. 우리 때가 제대군들이 많이 왔어요. 그때도 20명이 배치받아가지고 왔는데 거기서도 여자들이 그 차별은 엄청 심하죠. 남자들은 주목이 날아오는 거죠. 우리는 그때 금방 졸업했으니까 제가 아는 언니들도 다 시집갈 나이 그럴 때 제대군들이 왔으니까 연애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제일 친한 언니 있었는데 그 언니가 제대군하고 좋아한 거죠. 근데 제대군한테 어느 순간에 마음이 없어가지고 간두겠다.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 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폭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여자를. 밤만 되면 불러내다가 폭행하고 그래도 맞는다 해가지고 그 여자를 더 욕하지 남자를 욕 안 하더라고. 왜 남자가 저렇게 살겠다 하는데 여자가 왜 뿌리치는가. 그때도 끝내 결혼은 안 했어요. 결혼을 안 내가지고 그분은 다른 데 가서 다른 데로 나가가지고 오는 공장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은 그냥 제가 아는 친한 언니는 그냥 또 우리 공장에 또 다니고 그런 걸 보면서 엄청 자괴감이 있잖아요. 이게 왜 여자와 남자의 그게 왜 이렇게 평등하지 않을까. 여자는 이렇게 맞고만 살아야 되는 거. 맞아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데서 엄청 좀 그렇죠. 그런 신고 원칙이가 없어요. 신고한다기보다 말리는 건 있겠죠. 거기 주변도 친구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거 말려서 그 사람이 폭행을 멈춘다. 멈춰요. 그런 거는. 제가 그걸 봤을 때, 저런 남자를 애초에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거기서도 제대군들도 어린 애들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어리지 않아요. 금방 졸업했으니까 17살, 18살. 제대군들은 다 28, 많아야 30살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어린애들한테 손대는 것들이 있어요. 조금 나서기 좋아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예쁘고. 그러면 아무렇지 않게 용담하고 아무렇지 않게 더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모르니까 이성애 이런 거 몰라요. 이게 여기로 말하면 성희롱이죠. 그런 것도 모르고 저 사람 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겠지.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걸 응당 그런 걸로 여기더라고요. 수치 이런 거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보면 왜 나는 또 거기 있을 때 지금도 보다시피 별로 가꾸지 않고 그러니까 또 생긴 대로 살아가니까 나한테는 접근 안 하더라고요. 보면 다 예쁘장해 생기고 좀 그런 애들만 또 그런 것도 좀 직접
여기로 말하면 집적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공장도 초급당 비서라는 게 있었어요. 원래 초급당 비서는 알곡을 만지니까 조금 그런 걸로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새 당비서가 왔어요. 그러니까 새 당비서가 왔는데 우리는 예전 당비서처럼 대한 거죠. 막 농담도 하고 원래 당비서가 조금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딱 근데 그런 거 하더라고요. 기강 잡더라고요. 그리고 제대군들한테도 막 기강을 잡고, 그러니까 제대군들도 다 입당한 분들이 없어요. 거기 20명이라면 한 5명이나 입당했을까? 나머지는 입당 못하고 나와서 입당하는 게 있어요. 일하면서. 그러니까 비서 말이라면 뭐랄까 딱 서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한마디면 그러니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 비서가 좀 뭐랄까 조금 여기로 말하면 바람쟁이, 바람둥이 됐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저희 친구 하나, 그 친구가 조금 잘생기고 체격도 좋았어요. 나보다도 체격 엄청 좋았고 마음도 예뻤어요. 말도 없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소문 나는 거예요. 동문만 가면 거기도 동문 가는 거 있잖아요. 어디로 가서 집 짓기 한다 이러면 가서 몇 달씩 있는 거죠. 그러면 딱 걔만 데려가는 거예요. 걔만 데려가면 그럼 갔다 오면 사람들은 저 여자 당비서하고 같은 자리를 잔다. 그러니까 당비서는 그런데요. 내가 거기는 한 대 앉아가지고 남자 여자 그런 그 뭐랄까 그 집에서 자요. 천막 안에서. 그러면 당비서는 너희 남자들이 여자들 건드려 보면 넘겨보면 안 된다 하고 자기가 그 어간에 자는 거예요. 어간에 자고 그 여자를 그 옆에다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사람들이 말하기 좋으니까 비서를 그러겠지 하고 여기로만 음모로 그렇게 하겠지 했는데 제가 겪은 거죠. 제가 한번 어떻게 돼가지고 동원 가게 됐어요. 그 여자가 안 가고 그리고 다른 여자가 그때 일이 있어서 그 여자 못 가고 다른 애가 갔죠. 다른 애하고 나하고 거기 식당 일 하는 걸로 갔어요. 갔는데 비서가 그 옆에 앉고 그거 또 같이 간 여자를 그 자기 옆에 재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하는 애 없으니까 건드리지는 않겠지 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얘가 우는 거예요. 왜? 아니 그 비서가 자기 몸을 만지더라는 거예요. 온 밤. 그래서 왜 갈 때까지는 안 갔지? 하니까 안 갔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말이 안 나가더라. 당비서가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두 얼굴일까? 앞에서는 저런 말하고 뒤에서 밤새 저 짓을 할까? 그 다음부터 그 당비서 얼굴을 보는 게 내가 얼굴이 뜨거운 거예요. 걔가 당했는데 내가 얼굴이 뜨거운 거죠. 제가 거기서 한 달 있다가 나 아파서 더 못 하겠다. 나는 다시 집 가겠다 하고 제가 그때 와가지고 그 비서에 대한 그 배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지배인한테 그 말을 했어요. 또 그런 것도 참지는 못하는 게 또 우리 지배인이 또 좀 뭐랄까 이렇게 또 마음이 그러니까 좀 못 사는 사람이에요. 집이 엄청 가난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어찌어찌 해서 우리 공장 지배인으로 새로 배치받아 왔어요. 근데 그 지배인이 너무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말이랑 하면 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왜 왔는가 해가지고 사실은 이래서 왔다. 그 지배인이 그럼 그저 우리 못 들은 척 할게. 그러나 이건 다 아는 일이지만 더 뭐 말해서 우리가 뭐 할 거는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여기서 이 공장에서 더는 있지 못하겠다.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나가면 적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편히 거기 가가지고 거기 담당 그 노동과에 가가지고 그 문건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가겠다 하고 그리고 나갔죠. 그리고 비서를 길에서 만난 거죠. 내가 너 왜 나갔는가고 자기 없는데 나갔다고 내가 빚은 안 해줄까 해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래서 뭐 길에서 그저 얼굴 보고 그 다음에는 보지 못했어요. 거긴 그런 일이 만연해요. 차별이 있죠, 당연히. 여자들은 그런 걸 바라지도 못하고 그냥 간부 기준, 입당 기준
다 남자들로 제대군들이 뭐 왔다 하거나 그다음 그 공장에서 오래 일했던 그런 분들이 아마 몇 년에 한두 명이나 입당 그런 게 나와요. 나이 먹은 언니 있었어. 40 넘은 여기로 말하면 노처녀죠. 그 여자가 내가 그때 우리 들어갔을 때 입당했어요. 노처녀 돼가지고 오랫동안 시집도 안 가고 거기서 오랜 기간 공장에서 일했다 해가지고 그분 딱 한 명만 입당하는 거 봤어요. 그래건 입당하는 거 못 봤어요. 18살에 졸업해가지고 들어와서 거의 20년 아마 30년 이런 사람들도 거의 한두 명 많아야 한두 명 뽑아서 입당시키는 거지 입당률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가공 부분 그럼 그 방목하는 관리공이라 하지요. 그런 부분 그럼 부업조 이럴 때 보면 가공 부분은 여자들이 다 해요. 가공 부분 같은 그런 데서는 여자들이 좀 뽑는 거가 있어요. 그럼 격리 부분 이런 것도 조금 여자들을 뽑는 거 있지. 그 외체는 다 남자들 쓰더라고요. 공무반에 뭐 반장, 부업반에 반장, 부반장 그런 걸 보면 다 남자들 뽑더라고요. 여자 뽑는 건 못 봤어요. 똑같죠. 남자가 삽질하면 여자도 똑같이 삽질해야 되고 남자가 앉아시면 우리도 똑같이 앉아시고 남자가 못질하면 우리도 못질해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남자라 해서 또 일 시키는 게 아니고 또 여자라 해서 덜 일 시키는 게 없어요. 주어진 그날의 그 작업까지 있으면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남자들은 그 담배 피우는 게 있잖아. 담배 피우는 시간. 그거는 자기네는 웅당 앉아서 담배 피워야 된다. 그리고 여자들은 너희들은 여자니까 그냥 이래. 그럼 뭐 여자들은 김 하나라도 더 매는 거죠. 그러면 남자들은 담배라도 태우자 하고 앉아서 조금이라도 시식하지만 여자들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러고 보면 여자들이 조금 더 일하는 거죠. 거기서는 권력보다도 그 안에서 그런 일처럼 성희롱 이런 걸 있으면 여기는 우리가 보고 듣는 거라도 있으니까 저런 행동은 저게 나쁜 행동이다 저런 행동은 성희롱이다 이러지만 거기는 보고 듣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남자들이 터치하거나 남자들이 때리거나 조금만 우리가 말대답해서 맞아댔다 그래도 하소연하는 게 없고 이게 웅당 우리가 말해서 이렇게 잘못해서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조금 좀 깨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북한에서 사는 건 36살까지 제가 25살까지 공장 다니고 제가 장사의 길을 나섰어요. 공장에 다녀도 배급도 안 주지 아무것도 안 주는데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제가 부모를 모시고 있었어요. 다 형제들은 다 시집장가 가고 제가 부모 모시고 있었죠. 그때까지도 부모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제가 졸업할 당시에는 능력은 있어가지고 그때까지는 그래도 부모 덕에 조금 살았어요. 당비서를 했어요. 어느 편의 부분에서 그런 데서 당비서 했죠. 그러니까 아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래도 아는 분들이 있으면 살아가는데 뭐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사는 건 괜찮은데 제가 25살 그때 공장에 아예 나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족을 걸어놓고 그때부터 생선 장사를 했어요. 국경지대에 가면 생선을 팔면 그래도 조금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엄마가 했어요. 엄마가 하고 나이가 드니까 못 다니겠다 해가지고 그럼 내가 대신 다니자. 그 다음부터 제가 여기 탈북하기 전까지 그 국경지대에 생선 장사를 했죠. 화폐 교환 했지 않아요. 네. 화폐 교환 때 망했어요. 돈을 꽂는데 물이 됐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화폐 교환 돈 가치만큼 달라는 거예요. 물이 됐는데 어떻게 물어줘요. 그때부터 제가 빚지기 시작했어요. 빚지기 시작하고 또 아버지가 또 돌아가지고 3년째를 딱 지내는 그 해에 제 오빠하고 제가 여동생이 일이 안 된 거예요. 일이 안 돼가지고 한날 한시에 다 애들 한 명씩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엄마하고 단둘이 살았는데 빚은 제도 먹기 사는 것도 괜찮았어요. 한 번에 들어오니까 처음부터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 사람 식구 많으니까 아무리 동생들도 벌어들이고 오빠도 벌어들인다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저는 탈북한 사람들을 봤어요. 올경한 사람들. 해산 차를 타고 다니면 300명, 200명씩 빵통으로 나르는 걸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도 보고 대화도 나눴어요. 중국 가서 어떤 생활을 했냐. 거기서도 밥에 고깃국을 먹고 잘 먹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은 욕했어요. 빌어먹어도 제 나라 땅에서 빌어먹지. 탈북하는 거고 잡혀오는 거고. 저도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내가 탈북할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살아가면 힘드니까 사람들이 말한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국경지대에 장사 갔으니까 많이 그 중국에 대한 환상이라던가 거기는 옆 동네는 얼마 저 중국에 불이 번쩍번쩍하지 않아요. 밤에도 번쩍번쩍. 그러면 그 거리에 나서 전기가 넘쳐나는가? 길에도 거리에도 네온등이 밝아. 그때부터 탈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면 어떨까? 가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일까? 사람이 살아가면 한 번은 바깥 세상을 보고 싶다. 바깥 사람들의 세상 사는 게 어떻는지. 제가 시집을 안 갔어요. 거기서 동창들이 사는 걸 보고 못 가겠더라고요. 사는 거 보니까 애를 얻고 식량 장시하는 거예요. 길에서. 거기는 쌀대거라 해요.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차마 시집 가면 저런 생활 해야 되겠지. 그래서 시집 갈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동생이 그러더라고. 언니 여기는 희망이 안 보인다. 언니 탈북해. 그래 갈까? 엄마는 어떻게? 난 내가 살아가면 엄마를 더 두고 간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동문을 가도 며칠만 가도 집에 가고 싶어서 엄마하고 떨어지는 게 제가 엄마의 형제들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버리고 간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마음에 들어서더라고. 내가 이기까지 뭐이다. 오빠하고 동생이 들어오니까 이기까지라고 생각하는 뭐이다. 가야겠다. 그러면 내가 가면 너희들을 모시겠냐. 자기네 모시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내가 가야 오빠하고 동생이고 집에서 살겠지. 가자. 제가 아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탈북 루트를 알아봤죠. 나 중국 가겠다. 중국 가면 시집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 하나의 희생을 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다가 돈 보내고 엄마한테 도움이 된다고 내 형제한테 도움이 된다면 나 하나의 희생으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탈북길에 올랐죠. 두 가지 다 생각했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잘생기고 키 크고 가정적이고 여자가 귀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노총각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여자가 귀하지 잘 대해준다고. 안 대해주면 도망치기 때문에 잘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안 믿어도 절반은 믿은 것 같아요. 여자가 귀하니까 우리 같은 여자들을 사겠지. 그리고 제가 탈북에 넘어가니까 인신매매꾼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넘겨주고 그 사람들은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 타가지고 2박 3일을 갔어요. 그 차를 타가지고. 그때는 산동이란지 어딘지 가는 것도 몰랐어요.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을 가가지고 도착한 게 거기 산동인 거죠.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북한 여자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남편이가 이걸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서 이렇게 통역해주면 남편들이 날라와서 이렇게 팔아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전화 받더라고요. 이렇게 팔려가고 시집가는 거 아는가고 알고 왔는가고 알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남자들이 이렇게 보는데 보고 마음에 들면 말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몇 명 남자들이 왔어요. 근데 제가 혼자 간 게 아니고 우리 뒷집에 있는 사촌 동생하고 같이 떠났어요. 제가 혼자 떠나자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길 따라 부모도 데리고 간다고 걔를 보고 야, 내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너도 갈 거야.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보고도 물어봤어요. 내 데리고 나 중국 가 살려고 하는데
데려가도 되는가 하니까 엄마 오케이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도 그런 생각을 했다. 우리 딸을 누구 저 중국에 데려가면 그런 걸 자기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가가지고 같은 동네에서 살 거라고. 그리고 그 걔를 같이 데려갔어요. 걔는 그때 25살 됐어요. 나하고 10년 아래 됐는데. 근데 일주일 만에 걔가 먼저 판례 갔어요. 그래도 젊었다고. 그리고 나는 보름 만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왔는데 난 하나도 마음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왔는데 다 나이 먹은 할아버지인 거예요. 너무 오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 너무 말이 안 나가가지고 안 가겠다고. 제가 한 몇 사람을 그렇게 해서 안 가겠다고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사는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 형수도 같이 왔어요. 형하고 형수하고. 그때는 형이 그 사람인가 했어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 근데 형도 보니까 마음 착하게 생기고 지금 그 사람도 이렇게 겉보기에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인갑다 하고 그래, 이 사람하고 살겠다는가 그런가 하고 그리고 갔는데 나흘 있다 온다는 거예요. 나흘 있다 오니까 나흘만 있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관 같은 데 있었어요. 그래서 나흘 만에 진짜 왔더라고요. 날 데리려. 그래가지고 그 브로커하고 같이 갔어요. 그 집으로. 같이 갔는데 그때는 온 동네 사람인지 친척인지 모르겠는데 한 거의 20명이 그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말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된다 하니까 그때부터 사는 거죠. 결혼식 있겠어요. 그래서 3일은 그 형수 집에서 살았어요. 형네 집에서. 근데 3일 만에 가자는 거예요. 어디 가는가? 네가 살 집을 가자는 거예요. 벙어리로 신용을 하니까 내 살 집은 이 집이 아니고 다른 집이 있는 모양이다. 이 사람 집으로 하니까 거기서 한 5분 거리 이 사람 집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집이 텅 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부터 이 집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음식이랑 배달해가지고 다 차려놨더라고요. 그게 지금 결혼식 겸 약혼식 겸 그런 거죠. 그리고 지족들이 20명 남아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구를 들여놓더라고요. 침대, 이불장. 그러니까 처음엔 제가 말을 모르니까 이때까지 이 사람은 이 집에서 안 살고 어디가 살다가 여자 얻으니까 살려고 이러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제가 시집을 안 갔지 않아요. 남자에 대한 이성 이런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들은 거는 있어도 행동을 한 건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첫 모르는 사람한테 그것도 말을 모르는 그런 데서 불안감이 있는데도 앞으로의 그 내가 왜 이까지 이렇게 왔을까? 나는 왜 이런 삶이 내인데 왜 닥쳐왔을까? 꼭 이래야만 되나? 온갖 생각, 불안 그런 게 몰아치니까 밤에 잠이란 것도 안 오고 과연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런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여자를 다룰 줄 모르는 거 있잖아요. 억질로, 깡짤로. 나는 너를 돈 주고 사왔다. 이런 식 있잖아요. 나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존심이 엄청 거기서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게 그게 엄청 수치스럽더라고요. 돈으로 팔려와서 이게 뭔 짓인가 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여기서 무슨 귀신이 돼서 살아야 될지 그게 그 목질로 그 하는 거 있지 않아요. 안 하니까 손을 대는 거예요. 손을 대니까 그게 또 더 무섭고 더 그러더라고요. 저도 나이서 갔지 않아요. 36살, 30살 요때 갔는데 그다음부터 내가 이러려고 여기로 왔는가. 내가 다 내려놓고 내가 희생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래야만 살아야 가야 되는가. 그다음부터 제가 밥이 어떻게 입에 넘어가겠어요. 부모 보고 싶고 형제 보고 싶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다음부터 사는 게 쭉 하면 손 대는 거예요. 말을 모르면 알려도 주고 행동을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말 안 하면 안 한다고 손에 쥐는 거 다 재뿌리고 신발이면 신발 내가 조금이라도 옷 안 벗고 이러면 그것도 폭행하는 거죠. 근데 얼굴은 안 때려요. 얼굴을 때리면 그것도 상처 나는 거 아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옆집 여자가 들어온 거죠. 그 옆집 여자가 친구 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이 몇 번 오니까 좋아 안 하는 거예요. 아마 거기도 또 돈 주고 샀으니까 또 뭔가 이래가지고 혹시 다른 데로 또 도망갈까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래를 좋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내가 이런 말 해야 되겠는데 말을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는 게 눈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도 뭔가 이게 있다 하고 우리 형수한테 뭐라고 말한 거죠. 형수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튼 갔어요. 이 사람하고. 거기서 한 30분 버스 타고 갔어요. 갔던데 어떤 여자가 있더라고요. 아주 환하게 웃으면 마중 나오더라고. 이 여자는 또 뭐일까? 조선말 하는 거예요. 아, 언니 하며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지? 얼마나 반가운지. 말하는 게 보니까 조금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를 데려왔는가 좀 내가 물어봤으니까 언니 지금 며칠째 울기만 하고 밥 안 먹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통역해달라고 왜서 그러는지 물어보러 왔다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말했죠. 사실 이래서 그랬다. 그 여자가 그것도 말해주더라고. 우리 형수가 내 나이는 뭐이고 이 이름은 뭐이고 그런 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라 또 내가 말하니까 나이는 어떻고 집에 형제 누구 있고 엄마 있고 그걸 해서 왜 탈북했는가 그 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 사연을 말했지. 이래서 그랬다가 그 여자도 또 통역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수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걸 번역해 주는 거예요. 거기는 주변은 다 친척들이에요. 한지 건넌 다 친척들이에요. 내가 나서도 다 봐요. 내가 뭐 시장에 가 뭐 싸도 다 알고 다 말하고 다 감시하는 거죠. 나는 내가 부모 없는 집에 들어가서 내가 집에 혼자서 사니까 그런 자유는 있었어요. 아이 아빠 일하러 간다면은 자유가 있었어요. 내가 혼자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형수는 5분 거리에 있으니까 집에 자주는 못 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걔네도 그러더라고. 언니는 행복한 기다. 자기는 5년이 6년 동안 감시하고 살았대요. 화장실 나가도 따라 나가고 시장 가도 따라 나가고 어디 가도 따라 나왔대요. 나도 1년 남아 그런 생활을 했어. 그런 거는 많이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부모 없는 집안에 간 게 내가 운이 좋구나. 네. 남편이 폭력을 하면서 소리 지고 있는 건 다 쥐고 때려요. 거기는 밀대로 청소하지 않아요. 밀대면 밀대. 저는 온몸에 항상 퍼럭퍼럭해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지금 꿈도 깨요. 여기 꿈을 한 번도 못 꿔봤어요. 북한에서 살던 꿈하고 중국에서 살던 꿈은 자주 꿔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 도망 다니는 꿈, 잡히는 꿈 자주 꾸죠. 10년이 지금 됐는데도 꾸고 있어요. 헐몸이면 뭐 떠난 다음에 아무 때나 떠나고 그런 결심은 즉각 했죠. 근데 애가 있으니까 그게 결심하는 게 오래 조금 걸렸죠. 제가 애 떠날 때도 브로커가 우리 금영에 도착할 때 수면제를 주더라고요. 수면제를 주면 애가 이제 산에 올라가면 산에 들어서면 운다는 거예요. 수면제 먹이라는 거예요. 2알 주더라고요. 제가 이 2알 먹이면 혹시 잘못될까 봐 가만히 한 알만 먹였어요. 그때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한 알 먹인 게 한 알 먹고 그것도 산에 딱 붙기 30분 전에 딱 먹였어요. 산에 딱 들어서니까 항상 안고 키웠던 게 오부니까 산에 딱 들어서부터 오버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우는 거예요. 겁이 질려가지고 그래도 그때 금방 지났어도 이렇게 보는 게 있는 거죠. 애들도 그 겁이 질린 그게 잔등에 업히지 않던 그런 없고 그 산을 들어서니까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은 자주 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울음소리가 그래도 남들 애보다 크지 않았어요. 엥. 그게 또 다행이더라고요. 그게 컸으면 울음소리 컸으면 정말 제가 아마 거기서 돌아섰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떠났을 때 우리 조가 5명이 됐어요. 내하고 딸하고 그 사촌 동생 아이하고 남자애하고 그리고 남자애 2, 여자애 2 우리 5명이 그리고 브로커가 또 1명이 있었어요.
수명인가? 그렇게 해서 산에 들어섰는데 수면제 먹었는데도 자지 않는 거예요. 너무 우니까 막 그 옆에 있는 여자애들이 엄청 욕하는 거예요. 나보고. 애를 그러면 옷이라도 덮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애 덮어놓으면 더 겁이 나서 더 울 거 아니에요. 괜찮다. 그냥 이제 우는 걸 내가 어떻게 달리는 아이 엄마인데 왜 못 달고 그런 달리지 못하는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은 이게 내가 분유를 먹여서 그랬어요. 제가 그런 모유를 못 해봤어요. 나오지 않아가지고 분유를 먹였어요. 그렇다고 분유를 먹겠어요? 그냥 가자 하고 소리 한쪽으로 듣고 한쪽 귀로 뭐 내보내고 계속 구박 주는 거예요. 제발 울게 하지 말라고. 그게 그때 1시간 산을 올랐는데 저는 산이라서 저도 어릴 때 산길은 좀 타봤어요. 뭐 나무 한라도 같지 않아요. 나무도 하고 고난행군 때 뭐 이런 데인데 이런 산은 처음에 길이 없는 산인데 딱 경사가 거의 7, 80도? 완전 그런 가파른 경사인 거죠. 그런데 올라가는데 저도 이게 무릎이 원래 북에 있을 때부터 그 생성장시 7, 80kg 되는 생성장시 하니까 그걸 메고 다니까 무릎이 다 작살 난 거예요. 근데 한쪽 눈도 안 보이지. 그런다가 며칠 또 떠난다는 생각에 제 발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는 거죠. 애 업고 가는 게. 그때도 이런 길이 됐으면 조금이라도 뭐가 먹고 조금 그래야 될 걸.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산길이 뭐 얼마 안 걸린다니까 괜찮겠지 하고 1시간 걸렸는데도 계속 산을 넘는 하나 걸으면 또 산을 하나 걷는 거. 1시간 우는데도 그냥 우니까 막 옆에서 뭐랄까 그 남자가 그래도 애엄마들 얼마나 속이 타겠는가 하고 그거 말했어도 그 애가 울음을 그치겠는가 하고 한 시간 없고 그렇게 걸으니까 그 약기운에 자더라고요. 근데 또 자니까 그게 더 힘들더라고. 그 가볍던 게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업으니까 축 늘어지니까. 그래 가다가도 또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내가 몇 번 그걸로서 하면 막 2m 그걸로 사람들이 또 막 이거 머리를 꾸들가서 올렸어요. 저를 막. 제가 죽고 싶은 생각 들더라고. 너희들 다 가라. 난 여기서 죽겠다. 얼마 더 살겠다고 내가 이 길을 가냐. 날 더두고 가라고 막 그랬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못하는 브로커가 남자하고 나를 질질 구수고 가는 거야. 양옆에 깍지를. 그 다음부터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이 몸이 끌려가더라고. 제절로. 그때 온 밤 걸어가서 새벽 6시까지 도착한 게 밑에 도착하는 게 우리가 10시부터 산에 붙었는데 새벽 5시 돼야 한잠도 못 자고 산에서 내가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면 이 사람 내가 올 때까지 이 무리는 실컷 쉬었다가 내만 올라가면 일어나서 또 걸른 거예요. 그러면 난 쉬지 못하고 또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너무 힘들어 울매불매 도착한 게 새벽 5시 나우스 국경에 도착한 거죠. 이제는 다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아요. 사는 게 가치관 생각하는 거 보면 어떤 분들은 보면 제가 아는 분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아직도 중국에서 사는 분 보면 조금이라도 잘 대해주고 조금이라도 뭔가 이래주면 그게 오히려 더 잘 됐다 할까? 자기네 삶이 여기로 오는 걸 더 두려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서 살면 먹고 사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사는 게 제가 우리 그런 채널이 있어요. 중국 그런 채널인데 거기 보면 북한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자기 삶도 찍어서 올리고 그런 것들 많이 한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봐요. 그런데 보면 만족하다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을 사는 거 보면 너무 기가 막히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고란에도 그런 데서도 살아가면 여기를 오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고 싶어는 하지만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오고는 싶어 해도 그래서 그게 거기서 살아가는 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도 나온 시기가 다 달라요. 고난의 인구 때 난 사람도 있고 후에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 보면 그래도 좀 나은 삶을 바라보며 탈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는 것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또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거기서 사는 게 그 사는 삶이 옳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거기서 살아가는 게 만족스럽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여기서 밥이라도 먹고 자식이라도 낳아서 키우고 있으니까 잘된 삶이라고 또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대한민국이죠. 제가 딸 데리고 왔지 않아요. 제가 제일 제일스러운 게 우리 딸한테 떳떳한 아빠를 못 해준 게 제일 내가 지금 사는 게 제일 제일스러운 삶이에요. 아빠에 대한 존재도 모르고 근데 이제 크면 아빠의 존재를 알려고 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아빠. 내가 이래서 팔려서 가서 내가 태어났다. 이런 말을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을 내가 말하는 게 옳은가 그런 생각을 저도 계속 해요. 딸도 이제 다 크고 성인이 되면 자기의 출생을 알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빠는 과연 어떤 아빠고 예전에는 이런 말도 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우리 아빠는 있어? 우리 아빠는 어떻게 생겼어? 잘생겼어? 키가 커? 어떤 차를 모아? 어떤 색깔 차야? 그럴 때면 이 가슴이 심장이 탁 내려앉고 아파나요. 그럼 내가 말을 피하면 이제는 안 말해요. 이제는 엄마 말하면 엄마가 뭔가 가슴 아파하는 거나. 그래서 2년 전부터 9살부터 말 안 하더라고요. 물어 안 보더라고요. 아빠에 대한 궁금증을 안 물어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제가 죄스럽죠. 그래 보면 제가 어떨 때는 말해요. 우리 딸 보고 너 북한에서 있었으면 저는 밥 먹거나 뭐가 먹을 때 꼭 북한에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먹고 못 살았다. 우리는 이런 걸 이겨오니까 먹을 것 많지 간식이 많지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냐 이래면 이래요. 우리 딸은 그러게 엄마 여기서 날 태어나게 해준 게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중국에서 우리 딸하고 그냥 지금 있었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래도 말 못하는 거기서 딸을 어떻게 배웠으면 어떻게 내가 같이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딸은 그래도 이기 와서 피아노도 또 잘 치고 엄청 똑똑해요. 거기서 살았으면 이런 재능도 못 알아채고 거기서 그저 그런 대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이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내 나라 말하며 딸하고 그 말을 자기 나라 말을 하며 이런 재간도 알게 되고 학원에 가서도 마음껏 배우기도 하고 그래 보면 제가 정말 대한민국에 온 게 나의 삶에서 축복에 대한 삶인 것 같아요. 중국에 사는 북한 사람들이 말로는 막 20만 명 있다, 뭐 몇십만 명씩 있다고 이런 소리 들을 때면 그분들이 뭐 여기 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중국 땅에서 그래도 숨어서 살기보다도 그래도 제 나라 땅에서 떳떳하게 사는 게 낫지. 우리 같은 이런 걸 많이 또 국제사회에서 이런 우리 같은 사례들을 많이 뭐랄까 알리고 이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이런 삶보다도 대한민국에 가서 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에서 여기로 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북송되지 않아요. 국제사회에서 많이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를 난민에 일단 중국에서 사는 것도 우리가 난민 그걸 해가지고 떳떳하게 여기로 올 수 있게 하고 많이 그런 운동을 나서면 중국 정권에서도 조금 돌아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이 대한민국에 올 수 있게끔 국제사회가 나서주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